괜찮아요. 번호판을 꼭 바꿔야겠어요. 우리는 이미 브라이언 코버거가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을 살해해 종신형을 복역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 입수한 감시 카메라 영상이 이 퍼즐에 중요한 단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살인사건 발생 닷새 만에 한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펜실베이니아 번호판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따르면 브라이언 코버거는 워싱턴주 차량 관리국에 들어가서 번호판을 바꾸고 야구와 하이킹에 대해 잡담을 나눴습니다. 이 모든 동안 수사관들은 범인의 차량을 찾고 있었죠.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실제로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시간을 더 벌었을까요? 이미 잡혔던 걸까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로앤크라임이 선보이는 사이드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이 침대에서 칼에 찔려 숨진 지 며칠 후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코버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워싱턴주 차량 관리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가볼게요. 꽤 좋아요. 번호판을 바꿔야 할 줄 알았어요. 알겠어요. 그래요. 그는 새 번호판이 필요했고 잡담하며 야구 얘기로 웃었어요. 카운터 뒤 여자에게 박사과정, 등산, 워싱턴을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5일이 지났지만 그의 범행 흔적은 없었어요. 그 차량 관리국 방문으로 그의 차 번호판이 바뀌었죠. 그게 수사 과정에서 언급됐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 동안 그로 인해 그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을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좋아요. 운전면허증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그게 그가 안 들키는데 충분했을까? 아니면 이미 들켰지만 모르는 걸까? 저희가 할 일은 그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을 여러분께 정확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새롭고 모두가 궁금해했던 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이동이 그에게 시간을 더 벌어줬을까요? 곧 보실 장면이 믿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코버거가 선고를 받은 후에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알겠죠? 저는 곤살베스 가족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영광을 가졌고 그들이 이어가는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다호에서 전국 피해자들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추진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와 이 법이 왜 중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3일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이 살해당했습니다. 닷새 후 브라이언 코버거가 워싱턴주 차량 관리국에서 번호판을 바꾸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그는 아이다호 모스크바에서 주 경계를 넘어 워싱턴주 풀먼에 거주하며 워싱턴 주립대학교에 다녔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인디애나에서 아버지와 차를 타고 새 번호판을 달고 미국을 횡단하다가 경찰에 정지당합니다. 12월 30일 그는 펜실베이니아 부모님 집에서 체포됩니다. 그 DMV 방문은 그 모든 일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려면 살인사건이 벌어진 2022년 11월 13일 아이다호주의 작은 대학 도시 모스크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킹로드 캠퍼스 옆 흰색 3층 집에는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6명, 이 친구이자 룸메이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이 끝날 때쯤 4명이 숨졌습니다. 메디슨 모건, 21세, 케일리 곤살베스, 21는 어릴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3층 메디슨 침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자나 세르노드과 그녀의 남자친구 이선 채핀. 두 사람은 2층 자나 침실에서 발견됐습니다. 4명 모두 큰 고정식 칼로 잔인하게 찔려 숨졌습니다. 912 신고는 정오 직전 다치지 않은 두 생존 룸메이트 중 한 명이 의식 잃은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911입니다. 긴급 상황의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긴급 상황이 발생한 주소가 어디인가요? 1122턴이에요. 나머지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킹스로드. 알겠어요. 그리고 그게 주택인가요? 아파트인가요? 주택이에요.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마무리 중이에요. 네, 오고 있어요. 어디예요? 여기 위에요? 여기 위에요? 당신이 어떤 여자한테서 문자를 받았어요. 번호는 그게 말이죠.
그리고 제가 막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레드스타예요. 계속되고 있어요. 당신이 진짜라는 게 안 믿겨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직 연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제가 그를 붙잡았어요. 1370. 알겠어요. Stay back there, please. 천천히 하세요. 이거 카메라예요. 2개 있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올라가고 있을 때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고 누군가를 봤기 때문에 아래층으로 달려내려갔어요. 그게 그녀가 말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누군가 여기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아래층으로 달려갔고 저는 이름을 불렀지만 무서워 문을 잠갔어요. 욕실에서 누가 있는 소리와 그녀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남자가 괜찮아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고 제가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깐 문을 열었더니 그 남자가 보였어요. 그는 엄청 키가 크진 않았지만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이마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문을 잠그고 전화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살아남은 룸메이트로 살인범을 목격하고 들으면 안 될 소리도 들었어요. 그 현장을 조사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맞추는데 며칠이 걸렸으며 대중이 용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몇 주가 걸렸어요. 수사는 흰색 현대 엘란트라에 집중됐고 그 차는 사건 당일 집 근처에서 목격됐어요. 형사들은 수시간 분량의 감시 영상을 샅샅이 확인하며 차량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이웃들을 인터뷰했고 결국 한 이름을 특정했어요. 브라이언 코버거였습니다. 그 당시 코버거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28세에 워싱턴 주립대에서 범죄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10마일 떨어진 풀먼에 살며 흰색 현대 엘란트라를 운전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살인사건 발생 6조가 조금 넘은 뒤 그는 펜실베이니아 부모님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두 번째 혐의, 즉 메디슨 모건에 대한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유죄 또는 무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케일리 곤살베스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로 답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혐의, 즉 잔나 체르노들, 죄송합니다. 한 인간에 대한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유죄 또는 무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혐의, 에단 차핀에 대한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난 여름 저희는 코버거가 4건의 살인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 4건을 연속해서 선고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마침내 법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유죄 인정과 체포 전에는 잠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브라이언 코버거는 많은 것을 바꿀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그 DMV로 데려갑니다. 다음 장면은 살인사건 닷새 후인 2022년 11월 18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브라이언 코버거가 차량 번호판을 바꾸려 풀먼 차량 등록 사무소에 들어갑니다. 이 영상은 유튜버 크리스티 스카우스가 입수한 것으로 지금 재생하겠습니다. 이거요. 폭스바겐에서요. 안녕하세요. Hello. Hi. How's it going? Pretty good. I definitely need to. 아직도 4사람이면 괜찮아요. 저희가 그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번호판을 입력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요. 제 말은 워싱턴주는 필요하지만 저희는 증명 필요 없고 정확한 마일리지만 알면 됩니다. 차량에 표시돼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해볼게요. 네, 완벽해요. 150.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소수점 없이 정확한 주행거리를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날짜와 함께 실제라고 적힌 박스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서명하고 이름을 정자로 쓰시고 마지막 줄에 주소를 적으시면 돼요. 오, 안 돼. 안녕하세요. 그게 제대로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나은 패키지였나요? 그래요. 그래요. 그거 없었어요?
못 찾으세요? 아, 알겠어요. 지금은 차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은 원하는 차를 주문하고 1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새로운 소유권 증서가 우편으로 올 거고 집에서 만든 것에 반한 거니까 잘 확인해 보세요. 만약 사라졌다면 몇 개 가지고 있다면 그냥 알려주면 재발급해 줄 거예요. 반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두 제대로 확인해 드릴게요. 이제부터 제가 처리하니 인터넷 문제 생기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사람들이 작은 카드를 대신 결제해주기도 하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녀가 다시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요. 그때는 그래요. 당신이 잘해야 해요. 제 말은 그건 코드 규정이 요구하는 많은 것을 확인해요. 즉, 4명이 침대에서 칼에 찔려 숨진 며칠 후 그가 범행을 저질렀고 브라이언 코버거는 웃으며 번호판을 바꾸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게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에요. 보고 나면 나 저 사람이랑 얘기했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제 질문은 이 행동이 그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됐냐는 거죠. 그에게 뭔가를 얻어줬을까요? 아니면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던 걸까요? 이걸 좀 분석해보고 싶어요. 먼저 네, 상황을 바꿨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과연 중요했을까 하는 주장도 있죠. 우리는 확인된 사실만 사용할 겁니다. 먼저 그렇다 측 주장입니다. 11월 13일 코버거는 워싱턴주 풀먼에서 아이다호주 모스크바까지 펜실베이니아 번호판의 흰색 현대 엘란트라를 운전했습니다. 그 차량은 살인사건 당시 킹로드 집 근처에서 목격됐고 11월 18일 그는 차량 등록국에 갔고 차량 번호판을 펜실베이니아에서 워싱턴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몇 주가 지나서야 흰색 엘란트라에 대한 전국적인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워싱턴에 등록된 흰색 엘란트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는 범죄가 아이다호 국경 바로 건너편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코버거의 차는 목록이 없었습니다. 등록 기록 조회 당시 펜실베이니아 번호판이었고 살인사건 이후에야 워싱턴에 등록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차는 중요한 시기에 수사관들이 찾던 조건과 맞지 않았습니다. TMZ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DMV 방문이 경찰이 범인의 차를 추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영원히는 아니지만 충분히 말이죠. 이제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DMV 기록은 지금도 남아있으며 그의 이름과 주소, 차량 정보와 유치하는 남성이 11월 18일에 직접 와서 번호판을 바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어져도 서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12월 수사관들은 흰색 엘란트라가 코버거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 주차 기록에 그의 차량이 캠퍼스에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 데이터는 살인 전에도 그의 전화가 여러 번 킹로드 집 근처에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번호판이 바뀌어도 이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번호판을 바꾼 후에도 그는 아버지와 함께 펜실베이니아로 가는 장거리 운전 중에 2번이나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좋아요, 좋아요. 잠깐 운전면허증 좀 볼 수 있을까요? 봐요. 저 사람이 저 남자 뒤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가 저 남자의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바짝 붙어서 운전해서 세운 거예요. 이 차가 당신 차인가요? 네. 좋아요. 어디로 가는 중이세요? 우리는 WSU에서 오는 중이에요. 고마워요. 신이시여. WSU가 뭐예요? 그냥 멈추게. 저건 스와트 팀까지 출동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알겠어요. 교통소음 때문에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오신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 거죠? 계속해서 펜실베이니아로 갈 거예요. 아, 알겠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몇 시간째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몇 시간, 며칠째요? 거요. 알겠어요. 그럼 스와팀 얘기는 뭐였죠? 네. 네, 총격 사건이 있었고 상황이 심각했어요. 어디서요? 흥미롭네요. 와, 정말 끔찍하네요. 생각이 없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 대학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그 사건을 들었거나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약 1시간 반 전에요. 총격범이 2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총으로 쏜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도 저희는 잘 몰라요. 흥미롭네요. 알겠어요. 근데 부탁 하나만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그 교통단속은 12월 15일에 있었고 그 차에는 한 달 전에 받은 워싱턴주 번호판이 달려 있었어요. 경찰관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2주 뒤인 12월 30일 펜실베이니아 부모님 집에서 브라이언 코버거가 체포됐습니다. DMV 방문으로 그가 잠시 시간을 벌었지만 영원히 도망칠 순 없었어요. 수사는 결국 따라잡았습니다. 증거도 따라잡았고요. 결국 그 새 번호판은 아무것도 막지 못했어요. 아마 그가 바랐던 만큼조차도요. 2025년 여름 코버거는 유죄를 인정하고 연속된 종신형 4건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몇 달 후 법 집행기관들이 수사 중 촬영한 범죄 현장 사진 수천 장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엔 킹로드 집 내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들에는 증거 표시, 혈흔, 그리고 실수로 남겨진 칼집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칼집에서 나온 DNA가 결국 그를 잡아낸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곤살베스 가족에게는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그런 사진들이 온라인에 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티브, 올리비아 곤살베스와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은 케일리의 아버지와 여동생입니다. 저는 그들과 이후 일어난 일과 그들이 아이다호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보탠 새로운 법이 피해자 가족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분들이 제 뉴스, 네이션쇼, 제스웨버 라이브에 출연하셨습니다. 주지사께서 직접 전화하셨다고요? 맞죠? 뭐라고 하셨나요? 그분이 이런 변화를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오래 미뤄졌던 일이라고 하셨어요. 이번 사건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아이다호와 다른 주의 피해자 권리 전반에 대해 그런 거죠. 스티브, 분명히 하자면 이 법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공개 기록에서 제한하는 건가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법안은 주로 올리비아가 추진해 온 거예요. 저는 이번 건에서는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범죄 현장, 끔찍한 장면, 시신 등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법정에서는 여전히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요. 증거가 아닌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제 말은 가족이 어떤 이유로든 사진을 요청하고 싶다면 여전히 할 수 있나요? 하지만 거기에 어떤 제한이 있나요? 그래서 법에 정해진 우선순위를 따라야 하며 생존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건너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록에 접근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어요. 저는 시신 보호 조항이 없는 모든 주에서 이 법이 도입되길 바랍니다. 일부 주엔 있지만 대부분은 없어요. 저는 그 주의 입법자들에게 보수적인 아이다호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면 여러분 주에서도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에는 사후 대처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피해 발생 전 미리 줄이려는 노력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항상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음 가족이 이런 일을 겪지 않게 막을 수 있다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곤살베스 가족은 아픔을 의미 있는 일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희생자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 새로운 법은 다른 가족들이 그들이 겪었던 일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입니다. 판사가 코버거의 형을 선고하기 직전에 메디슨, 케일리, 자나 그리고 이선의 가족들이 일어나서 그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넌 웃음거리야. 간단한 농담거리야. 하지만 우리는 이 재앙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했어. 우리는 모든 것을 온라인에 올렸어.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모습도 다 올렸지. 우리는 그들이 했던 모든 것, 그들의 영상, 사진, 여자아이들의 장난, 이선이 노래하는 모습까지 다 올렸어. 우리는 그걸 세상과 공유했지. 그리고 세상은 하나가 되었지. 그리고 결국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케일리 제이드, 매디 메이, 자나 그리고 이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
이들과 함께한 모든 것이 우리에겐 의미 있었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우리는 그것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눴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주와도 나눴어. 우리는 그것을 나라와도 나눴지. 결국 우리는 그것을 전 세계와도 나눴어. 세상이 주목하는 건 너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 때문이야. 아무도 너한테 관심 없어. 넌 시간을 들일 가치도 없어. 기억할 노력조차 아깝지. 시간이 지나면 넌 바람에 잊혀진 2글자 이니셜밖에 남지 않을 거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름 없는 묘비에 새겨진 이니셜 그 이상도 아니지.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 시작한 거야. 지금부터 우리는 너를 잊을 거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넌 잘못된 가족을 건드렸어. 그리고 우리는 네가 일본 여행 가는 걸 비웃고 있어. 오늘이나 내일이 될 거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이 사건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노고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슬퍼할 수 있었고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이를 하나로 모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힘든 시기가 있을 거라는 건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자,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숲에 가서 상실과 고통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신을 사랑해요. 당신 목숨을 빼앗진 않을 거예요. 그건 그분께 달렸으니까요. 확실히 말하지만 당신은 약해요. 신이시여, 잠깐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 그래요, 숲에서 5분만이라도. 아, 일은 너 지옥 갈 거야.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아. 넌 악마야. 천국에 네 자리는 없어. 네가 우리 아이들을 데려갔잖아. 너 고통받게 될 거야, 이봐. 난 내게 달아나고 싶어 떨려. 내 에너지가 내게 느껴졌으면 좋겠어. 알겠지? 지옥에나 가. 이제 코보고 씨의 반짝 유명세를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그는 영원한 수감 생활의 치욕과 고립 속에 넘겨질 때입니다. 좋습니다. 코보고 씨. 진술 기회가 있지만 거절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가세요.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 주세요. 또한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도 사이드바 에피소드가 올라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X와 인스타그램에서 찾아주세요. 그리고 제 뉴스네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구 시간 기준 밤 11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